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보다 좀 더 관심이 가는 건 알트가 아닐까 싶거든요. 네.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코인이 이제 리플. 한 300%가 올랐다는 건뭐 언제 대비해서 300%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고 그 상승의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?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플 그래프 이 차트를 보면요. 예.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나요? 아니 계단식이 아니라 갑자기 수직 이렇게 상승?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점이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을 시점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리플의 상승은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상승인데 네.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. 이게 이제 공약이 굉장히 유명한 공약이 하나가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, 가상화폐를 좀 자기가 진흥시키겠다, 부흥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제 쭈루룩 몇 개가 있습니다.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네.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플이라는 지금 코인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사실 SEC하고 거의 운명을 건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지면 리플이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데 지금 소송의 어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가고 있어요. 괜찮게 가고 있고 이 소송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SEC 위원장입니다. 네. 이 사람을 이제 해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은 이걸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. 보통 한 3개, 4개 정도의 호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SEC가 소송을 포기하는 거 네. 가능성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에 미국 시장에 이제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? 리플 역시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. 예. 이런 이제 루머가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했던 그 자산운용사들이 한 4개 정도의 상품을 지금 SEC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승인 대기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또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? 지금 네. 주요한 자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EC 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CFTC 의장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그 암호화폐 전담하는 그 보좌관, 특별 보좌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3가지가 지금 주요직인데 이 3가지의 주요직 중에 한 곳에 리플과 연관된 인물이 갈 수 있다. 예. 이게 이제 마지막 호재입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400% 정도가 올랐고요. 400%요? 한 달 정도 동안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리플은 사실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. 시총 3위라고 들었습니다. 예, 시총 3위였는데 이제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. 몇 년 동안 2위도 한번 간 적이 있고 네.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영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 호재 중에 하나 SEC로부터 네. 어쨌든 승소를 하게 된다면 네. 그럼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아니면 기대감 속에 일단은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?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확하고요.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이제 3-4개가 있잖아요. 이게 다 중첩됐을 때 지금 가격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물론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예.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다.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리플 간대하고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미터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. 네. 리플이 제도권과의 연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또 높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왜냐하면 원래는 월가의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네.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, 은행 뭐 이런 곳들이 암호화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. 저게 뭐 돈이 돼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돈이 된다라는 게 사실 작년 정도에 확인이 됐고 세계에서 제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. 이곳이 한 달에 버는
한 달에 1년에 버는 돈이 50억 달러, 6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.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그 수익보다 더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사실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좀 이제 좀 화가 났겠죠. 쟤는 도대체 뭘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? 근데 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. 현금 받고 국채 받아서 그거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전부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좀 해도 되지 않아? 라는 생각으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들어왔고요. 리플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은행과 은행 간에 우리가 송금을 하잖아요. 네. 이때 보통 이제 수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내야 되고 수수료보다 더 좀 까다로운 것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그냥 일본에 돈 보낼 때도 뭐 오래 걸리면 3, 4일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1, 2분이면 돈이 가고 예. 거의 몇백 원 정도의 수수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나 자산운용사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. 송금이나 또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또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. 리플이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. 뭐 네.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.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. 그렇죠. 예,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건가요? 부분이 이제 며칠 전에 확인이 됐죠. 그 계엄이 명으로 인해서요. 계엄이 선포됐을 때 글로벌 가격은 코인 가격은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. 네. 뭐 비트코인 정도가 사실 조금 한 1%, 2%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고,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따라갔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의 가격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결정한다는 것이고.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같이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요소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뭐 작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네. 어떤 국지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오르내리는 일들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분명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. 원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요소인 것 같은데 알트 불장이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더 갈지도 궁금하고요.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네네.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거든요.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통 이제 코인 투자를 왜 좋아하시냐면요.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니까 좋아하십니다. 사실 근데 이름만 보면 이게 뭔지 뭔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. 네. 코인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마음 먹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 아무거나 사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가격이 뭐 10%, 20% 올라있더라. 이 경험을 한 거예요, 다들. 2017년, 그러니까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는데 2017년과 21년에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왔냐 안 왔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알트코인 불장이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폭이 시가총액 5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네. 비트코인보다 높은 코인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가 이 지수의 이제 내용인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알트코인 최근에 이제 지수가 84를 기록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75가 이상이면 그러니까 시총 상위 50위 안에 있는 코인 중에 75%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하면 네. 그때를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면 돼? 이런 게 되는 것이죠. 84를 기록을 했다는 건 그 기준인 75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숫자네요. 그럼 확실한 불장은 맞네요. 확실한 불장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요 수치 자체는 왔다 갔다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, 21년 장에는 정말 그랬어요. 아무 코인이나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올해 상승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집중이 돼 있고 네. 그리고 상위 50위의 코인이라 할지라도
계속 가는 것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. 네,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, 알트코인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.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. 뭐 간단하죠. 빚내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.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사는 거는 사실 저는 주식도 그렇고 뭐 네, 코인도 상품도 그렇고.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.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30% 올랐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단일 종목으로 130% 올랐어.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. 1년 사이에.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셔라. 아, 비트코인만 해라. 네. 대표님은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? 지금 그렇죠. 비트코인이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. 알트코인이. 네. 근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법인에게도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이 될 방침이다.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. 네. 뭐 가능해질까요? 저는 좀 부정적인데. 부정적이세요?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. 왜 안 됐나요?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. 네. 참고하시면 한국은 이제 특히 금융 쪽은 약간 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미 2017년에 가상자산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대하겠어 이게 정해졌어요. 그래서 금융하고 분리를 하는 게 그때 결정된 사항이었고요. 그 이후로 그 사항이 엎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많잖아요. 연초부터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10개 이상이 출시가 돼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블랙록, 뭐 골드만삭스, JP모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.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건 좀 이상한데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. 공직사회에서 이거 틀을 자체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.